끝내. 인사는 항상 해야 되죠, 인사는. 이게 참 항상 하다 보면 나는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 모든 게. 자, 오케이.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유명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어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품질 제가 한 지도 그건 딱 만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1991년도에 바로 1월 3일입니다. 대구에 있는 이름을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모 기술계 학원에서 제가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시작할 때 그때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는 것이, 그때는 저는 그 학부를 무엇을 했냐면 섬유공학을 했습니다. 섬유공학을 해서 뭐 친구들이 이 학원 가니까 나도 그름지고 자기 간다고 또 갔는 거예요, 학원에. 야, 뭐하노? 하랬더니 품질 자격증 공부한대. 오케이,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품질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초원에 살다 보니까 형편도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는 좀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 그 모친이 사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이 취업하려고 하니까 이 자격증 공부해야 되겠다고 돈 좀 주이소, 이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죠. 그게 몇 년도냐? 바로 89년도가 됩니다. 89년도 12월에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님이, 그리고 은사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학교를 좀 많이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정년 퇴임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을 했죠. 그래서 90년도에 1회에 시험 칠 때, 그 당시에 품질 경영 기사 1급, 2급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1급을 시험 쳐서 자격증을 따고,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자격증 따는 데만 이제 몰두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91년도 2월 22일 날 졸업인데, 그래서 90년도 12월 달부터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취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 여기는 내 인생을 맡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사표를 썼어요. 그게 보름이라고. 그래서 벽 깔고 누웠는데 집에서, 근데 학원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교수님 이거 혹시 그 품질 자격증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래요. 강의하는 건 좀 할만한데, 이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됐네. 합격되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분이 학교에 정식 교수로 임용되면서 이제 학원 강의를 못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강사가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때 했던 게 참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절대 학생들에게는 처음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라고 사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처음 강의합니다, 이랬던 거죠. 왜? 떨려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참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학원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학원에 이제 배려해가지고 제가 산업공학 석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박사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만은, 석사는 당연히 취득을 하였고, 박사는 수료만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러면서 이제 94년도부터는 학원도 강의하고, 제가 이 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로 한 6개월밖에 안 했어요.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겸임 교수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왜 사실 시간 강사를 우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바로 98년도, 99년도가 됩니다. IMF가 터집니다. 그때에 저한테는 진짜 큰 행운이 오게 되는데, A라는 한 대기업에서 강의가 들어오게 돼요. 품질 자격증 강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생들을 학교 좀 시켜달라 이렇게 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게 그때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학교의 시간 강사의 강사료가 얼마냐면 시간당 13,000원이었습니다. 어떤 작은 데는 11,000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 얼마 줬는지 알아요? 100시간 강의하는데요. 시간당 15만원 주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갑자기 어떻게 보면 100시간에서 거의 6개월 이상의 이 연봉을 1년 동안 버는 게요. 1년 동안 그 당시에 버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것 같은데 2,500 벌란가? 하여튼 그래밖에 못 버는데 무려 1,500만 원을요. 한 방에 버는 겁니다. 한 달 교육하면 끝납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서요. 25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씩 해서요. 15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깁니까?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이랬는데, 이제는 옆에는 이제, 그게 결과가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가.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강의인데도 강사료가 15만원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6만원짜리 들있고요. 4만원짜리 들있고,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간 강사료보다는 높았어요. 자, 그래서 학교 강의를 무려 199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강의를 합니다. 학교 강의를. 왜? 항상 그 업체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 큰 기회가 하나 있었죠. 그게 아마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인터넷 쪽으로 제가 강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때요?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친구가 친구가 제 제자였는데 제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교수님 그 당시에 제가 겸임 교수를 하면서도 그래도 학교에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와서 이 온라인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강의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찍어주는 거는 그 문제는 안 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생들이 내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알아듣겠나? 이랬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 센시에이션을 일으킵니다. 실제 엄청난 수강생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온라인이 이렇게 참 살아있는 어떤 형태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중파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죠. 그게 아마 노력의 한 대가가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강의가 너무 많죠. 제 입장에서는요. 일전에는 지금 5월달입니까? 지금 우리 7월달인데, 5월달에 어떤 하루는 강의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주경야도에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옆에 A라는 곳에 강의를 해야 돼요. 서울에서요. 아니면 충청도의 기업체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대구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부산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창원에구나. 창원에 강의해야 돼요. 백억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6군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주위에 아시는 분하고 좀 상의해서 그전부터 제가 같이 가시는 분들 좀 계시니까 여기 좀 부탁하자, 저기 좀 부탁하자. 거기에서 저는 어디에 갔을까요? 강사료가 제일 많은데 제가 갔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약속된 데를 갖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지금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롱텀 될 수 있는 미래에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그 직업이 되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사료를 많이 주니까 열심히 강의해야 되고 강사료를 적게 주니까 강의를 대강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적든 많든 간에 약속을 했는 것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되고 만에 하나 못 가게 된다 하면 사정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킨 후에 이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성공했던 계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그렇습니다. 초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유튜브를 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좀 뵙고자 하는데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한 우물을 잘 파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처럼 되어도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자기적으로 공부를 하셔가 다른 쪽으로 가셔가지고 하셔도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품질 경영 기사만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기술사학에 교수님 왜 기술사 공부를 안 해요? 아이 그건 또 뭐 어려워가 잘 못해요. 야 교수님 실력이면 될 건데요. 속으로 난 실력 별로 없는데 이런데 마치 운이 좋게 또 시험을 쳐봤는데 또 합격을 합니다. 제가. 그럼 지금은 이제 기술사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 기업체라든가 이쪽 교육을 많이 가고 있죠. 거기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뭐였는가 하면 왜 이것을 품질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품질 공부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저는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이 품질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따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친구 대학교 졸업한 사람 맞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역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뭔가 다르네 이런 것처럼 저 친구는 자격증 땄는 친구가 맞느냐가 아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뭔가가 다르네 이래 되는 거야 됩니다. 그것이 틀림없어야 돼요. 절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또는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영 엉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 안에 증명의 어떤 자료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요약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른 분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의 선배님이나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저는 진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업체에서 저를 불러줘가지고 강의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벌었는 만큼 돌려줬느냐? 제 나름대로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은 하였으나 그만큼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이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졌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또 다른 내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제가 배구빈 TV에서 좀 들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큰 도움, 어떤 품질에 대해서 야, 이 참 재밌는 거구나 또는 이것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상식을 알므로 해서 내가 기업체에서 인정을 받고 대화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품질을 가르치는데 매우 어려운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일자통 만리성처럼 일자통이에요. 하나의 글자, 매우 쉬운 글자 하나, 매우 쉬운 하나를 통달을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계속 노력, 약간씩만 하시더라도 미래의 품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또는 제2, 제3의 인생 또는 그게 지금 있는 그 인생에서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배구균 TV에서 되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이 끝날 때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공유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래요. 공유는 당연히 여러분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시면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입시다.